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글 하나에 130만원 매출 올린 사례를 가지고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블로그 완전 초보신데 어떻게 운영하셨길래 이렇게 글 하나에 130만원까지 매출이 올라왔을까요? 그래서 초보 블로거가 꼭 알아야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초보일 때는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지만 매출로 연결이 되고 또 방문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글 하나에 130만원 매출이 올라왔어요. 깜놀한 사례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산양산삼을 재배하는 사장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매출이 급감해서 방법을 찾다가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운전하고 오셨습니다. 4시간 동안. 1:1 마케팅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동안 난 뭐 했지? 엄한 데 다니면서 이런저런 교육받고 시간과 돈 낭비를 많이 했네. 그래도 다행히 교수님을 만나서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어떤 톡이 왔냐면요. 이렇게 톡이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고객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130만원 매출을 했습니다. 정말 박수칠 일이죠. 이렇게 블로그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초보 블로거가 꼭 알아야 하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상업적인 글을 작성하지 마라. 대부분 초보자일수록 상업적인 글을 굉장히 많이 작성하는데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72시간 반영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라. 자, 초보 블로거들이 글을 썼는데 왜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왜 동영상 노출이 안 될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반영 로직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72시간 정도 소요돼야만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이트 링크, 전화번호 노출은 당분간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친구에게 대화하듯 글을 작성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상업적인 글을 작성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블로그는 브랜딩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단순하게 내 제품 좋아요 한다고 사람들이 방문해서 구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매하려면 그 판매자가 정말 신뢰가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블로그에서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브랜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겠죠. 블로그 운영 초기에는 유입과 재방문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컨텐츠는 어떤 걸 올리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고객이 또는 검색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올릴 때 사람들이 꾸준하게 찾아오겠죠. 대부분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자기 제품 홍보 위주로 블로그 글을 꾸준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들어와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재방문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블로그 지수가 잘 안 올라가서 방문객도 저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72시간 반영 시간이 있음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초기 블로그는 상위 노출 반영 시간이 72시간 후에 됨을 잊지 말라. 네이버에서 이제 막 시작한 블로거나 또는 휴면 기간이 긴 블로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글을 작성하면 72시간 후에 반영하는 그런 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꾸준하게 글을 작성하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꾸준하게만 올리시면 72시간 반영 시간은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이트 링크, 전화번호 노출, 이렇게 지나친 상업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초기에는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방문객도 별로 없는데 사이트로 유도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화번호를 계속해서 노출하려고 합니다. 방문객이 없는데 그렇게 노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초기에는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링크나 전화번호 노출 같은 것을 꾸준하게 하면 품질 지수에 악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3, 4개월 하면 웬만한 키워드 다 상위 노출돼서 방문객이 하루에 300명, 500명씩 들어오는데 본인들은 욕심이 과해서 사이트 링크나 전화번호 노출해가지고 3, 4개월 후에도 100명 이하로 계속 들어오는 블로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초보 블로거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네이버 내 서비스 링크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지도라든가 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또는 네이버 TV 같이 그런 링크는 네이버에서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내에 있는 서비스를 링크를 걸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글을 작성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데 대다수가 뭔가를 팔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글을 작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면 읽는 사람도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방문하기가 좀 꺼려지는 겁니다. 글에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의 기분과 분위기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 쓸 때 아주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기분에서 글을 쓰면 읽는 사람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죠. 부담 없이 글을 작성해야만 부담 없이 찾아온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농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농장에 가서 풀을 뽑는다든가 그리고 농장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 하나 들고 가가지고 농장에서 잠시 휴식하면서 생각이 잠기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다면 그 모습을 보러 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고요. 그 사람이 판매하는 제품은 자연스럽게 또 매출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블로그 초보자일 경우에는 좀 더 가볍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가져서 블로그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